안녕하세요. 닥터 꼬집입니다. 요즘은 워낙 그 임플란트를 심어 놓고 그 치과가 사라지는 경우들도 많고 주거지를 옮겨 쓴 상황도 많기 때문에 입안에 임플란트 한두 개 없는 사람은 요즘 거의 다 없는 것 같거든요.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이제 다른 병원에서 임플란트를 한 것들이 망가졌을 때 이거를 재치료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약간 치과의사들 사이에서의 약간 불문율은 이제 자기 병원에서 한 임플란트가 아니면 건드리지 말아라. 왜냐면은 임플란트 상부를 건드렸다가 이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부의 임플란트에 대한 책임까지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임플란트 한 병원으로 약간 안내를 하는 게 첫 번째고요. 환자분들도 꼭 아셔야 될 게 임플란트를 심었으면 그 심은 임플란트에 대해서 불편하고 그런 게 있을 때 근처 치과 아무 데나 가지 마시고 심었던 병원을 찾아가시는 게 여러 가지로 유리해요. 왜냐면 그 제품의 타입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그 치과사에서 정보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시는 게 제일 맞고, 하지만 이제 뭐 주로 치과를 다니는 데가 이제 우리 병원이 됐고 내 환자가 됐다고 하면은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병원 임플란트 했던 병원에 미안해서 못 가겠다.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 다닐 테니 임플란트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저희가 이제 케이스를 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도와드리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임플란트 재보철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한번 꼬집어 보겠습니다. 타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한 건데 크라운이 마모가 돼가지고 나사가 보여서 보기가 너무 싫다고 그 보철물을 손보기를 원하셨어요. 이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분들이 다 저희 병원에 다니시는 분이시고 다른 병원에서 했던 것들이 이제 약간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희 병원을 선택을 하신 분이셔가지고 이 임플란트인데 임플란트도 잘 심어져 있고 뼈 레벨도 잘 유지가 되고 있고 뭐 겉으로 엑스레이상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. 근데 이제 환자분은 위에서 봤을 때 이제 비심미적인 그 모습이 가장 큰 주소였고, 봤을 때 이제 여기가 이제 PFM이라는 보철물로 되어 있거든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포셀린, 사기 그릇에 해당하는 그 포셀린이 퓨즈드 메탈이에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가 이렇게 심어져 있으면 그 상부에 이제 보철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임플란트랑 이 부위에 연결이 되는 한마디로 어버트먼트라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어버트먼트라는 게 있고 이 어버트먼트 위쪽에 어떻게 보면 크라운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이 크라운의 재질이 PFM이라는 건데 이 부분이 교환면에 있는 포셀린이 깨져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보기가 싫은 거죠. 그래서 이 환자분은 이 사이에 음식물도 계속 끼시니까 이제 보철물을 한 지도 오래됐고 좀 예쁘게 좀 바꾸고 싶다고 하셔서, 원래는 이게 나사구멍이 있고 이 윗부분에 사기 부분이 깨지지만 않았다고 하면은 이거를 갖다가 컨택 부분만 조금 에딩을 해서 다시 넣는 거를 할 수가 있어요. 실제 이제 우리 병원에서 한 임플란트라고 하면 그 과정도 진행을 하는데 이게 문제는 이제 교합도 낮았단 말이에요. 교합도 낮게 형성이 돼 있어서 예전에 보철물을 하는 유행하던 타입을 보면 이 교합이 위랑 아래랑 안 되게 해놨어요. 그러니까 임플란트에 대해서 초창기에는 확신이 없었어요. 과연 우리의 교합 스트레스를 이 임플란트가 버틸 수가 있을까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약간 낮게 다른 치아에 힘을 받게 하고 임플란트 교합 평면은 조금 안 닿게 하는 시기였는데, 요즘은 임플란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구가 끝났고 일단은 교합은 최소한 되게 만들어줘야 음식이 또 잘 씹히니까 교합이 되게 하고, 다만 이제 레터럴 가이던스 할 때 좌우로 갈 때 가이던스가 안 되게 인터피어런스는 다 갈아내는 그런 걸로 이제 다 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환자분은 좀 임플란트 보철물이 아깝긴 하지만 이제 심미적인 부분도 개선을 하고 이제 언더바이시였던 약간 크라운이 안 물리는 그런 부위도 개선을 하고 치아 사이에 음식물 끼는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보철물을 재제작을 하기로 했어요. 그래서 다시 본을 떠서 이 부분에 이 임플란트도 깨끗하죠. 잇몸도 비교적 이 정도면 깨끗한 편이에요.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갖다 본을 떠서 이 안쪽을 맞춤형 어버트먼트를 체결을 하고 그 상태에서 본을 떠서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해준 거죠.
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위에서 앞에서 봤을 때 훨씬 심미적이다. 물론 여기 나사구멍은 만들어 놨어요. 이 나사구멍은 이제 레진으로 메워줬기 때문에 티가 안 나는 거고, 이 레진은 자꾸 빠질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메워 넣으면 되는 거니까. 그리고 이제 여기가 혹시라도 이제 나중에 이제 헐겁게 되면은 다시 AS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사구멍을 만들어 놓는 게 좋고, 이게 이제 SCRP 타입이라고 보철물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타입이고, 요새는 거의 이거를 선호를 하고 있어요, 저는. 언젠가 이제 더 좋은 보철물 타입이 나오긴 할 텐데, 아직까지 제가 스터디 했을 때는 이 보철물이 낫고, 그래서 여기 환자분은 하고 나서 여기 사이에 음식물도 안 끼고, 조합도 옛날보다 음식물 더 잘 씹히고, 심미적으로 더 예뻐졌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거는 만족을 하신 거죠.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됐던 게 교합 평면이 깨져가지고 포셀린이 깨져서 금속이 보여서 보기 싫었던 게 이렇게 개선이 됐고, 여기 사이사이들도 음식물이 안 끼게 개선이 됐고, 이 교합 평면도 이제 위에 치아랑 잘 물리게끔 이렇게 세팅이 됐기 때문에 임플란트 재보철물을 한 보람이 있는 거죠. 환자분이 너무 만족해 하셨고, 이제 3년 후까지도 잘 쓰고 저희 병원에 다니고 계시죠. 여기에서 만족을 하고 나시니까 여기 위쪽의 임플란트도 이제 수술을 다시 하셔서 개선을 하신 거예요. 그래서 이 임플란트 케이스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리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. 임플란트를 과거에 하셨는데 뭔가 불편감이 있고 심미적으로 개선을 하고 싶고 임플란트 보철물 하고 싶은데, 물론 이제 아래쪽 임플란트가 멀쩡하고 그리고 호환이 되는 일반적인 임플란트를 하셨어야지만이 상부 보철물만 교체를 할 수가 있고요. 만약에 아래 임플란트가 이미 임플란트 주위염인 치주 질환이 시작이 됐다고 하면은 그 임플란트를 또 비용을 들여서 보철물을 했는데 얼마 못 쓰고 결국에 임플란트가 문제가 생겨서 임플란트 재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차라리 보철물을 제거하고 임플란트 재수술까지 해버린 다음에 다시 보철물을 하시는 게 여러모로 유리할 것 같고, 임플란트는 절대적으로 임플란트 하신 다음에 유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. 사이사이 음식물 끼지 않는 거 본인이 유지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, 치과에 주기적으로 오셔서 그 부분에 음식물이 낀다고 하면 그걸 보수하면서 사용을 해야지 훨씬 오랜 기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, 처음에 임플란트를 하는 병원을 선택하실 때는 과연 이 임플란트를 심고 난 후에 그 관리를 얼마나 잘 해주는 병원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임플란트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, 그리고 이제 입안에 임플란트가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이 아마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고집 치과 DM 좋아요,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